안녕하세요. 절세나라 김경록 회계사입니다. 어제 지금 녹화일 2025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어제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세금적으로 좀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제 이런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라고 해서 요거 다 보셨을 거예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렇게 2025년 10월 15일 날 있었고요. 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거를 세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부동산도 같이 좀 검토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주택시장 현황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어쨌거나 시장이 최근에 과열되는 것 같다. 가수요가 유입되는 것 같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이런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책의 4대 핵심 축이라고 하면 일단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서울시 전 지역이랑 경기도까지 경기도 안양과 성남 몇 개 이제 시를 포함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규제를 기존 대출 관련해서 있었던 것보다 좀 더 대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한다든지 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좀 제한을 높이는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개의 큰 핵심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게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지구, 이제 서울 4개구,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그리고 플러스 용산구까지 여기 이제 빗금친 요 구역까지만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칠해진 모든 서울 모든 구가 다 들어갔고요. 하남, 광명, 과천,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성남시에는 이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구 들어갔고요. 경기도에서는 의왕, 용인에서는 수지가 들어갔어요. 수원에서는 또 장안구랑 팔달구, 영통구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랑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기존에는 이제 아파트만 포함이 되었었다면, 이제 아파트가 동일 단지 내에 한 개 동이라도 포함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한남 더일이라든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만 고가 주택인 여기 아파트랑 섞여 있는 그런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단지에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이 됐다. 이번 정책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가격별로 15억 이하는 6억까지, 15억 초과하는 거는 4억까지, 25억 초과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까지만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대출 한도가 전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40%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대출 한도인 6억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10억에 40%, 그러니까 생애 최초가 아닌 한해는 생애 최초는 지금 70% 담보대출 그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생애 최초가 아닌 이상은 10억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인 6억 내에서 40%까지인 4억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억 초과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한도가 뭐 15억에 40% 해도 6억이니까요. 대출 한도 4억에 걸려서 15억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뭐 4억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했습니다. 이제 차주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했다. 이걸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1.5%로 이자를 내더라도 견딜 수 있느냐를 보다가 이제 3%로 이자율이 올라가 이제 차주가 이 이자 금액을 버틸 수 있느냐를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면은 당연히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 대출에도 DSR을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수도권이나 이제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을 해서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 총 부채 상환 원리금 비율이라고 하죠. 상환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 DSR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뭐 은행권의 위험 가중치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변경을 하겠다. 결국에는 위험 가중치를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데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라는 명분이 뭐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뭐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들을 이제 기업의 생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과세 형평이라든지 뭐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대책 이후에 보유세나 거래세가 조정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규제 지역이라든지 대출을 묶어놓고 기존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나 거래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시장의 의견입니다. 뭐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뭐 명분이고요. 결국에는 뭐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국세청에서는 뭐 초고가주택 30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뿐만 아니고 증여거래까지 전부 검수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협박일 수도 있죠. 협박이나 이제 좀 겁주기, 소위 겁주기 정책이 이렇게 뭐 하겠다 이렇게 뭐 단순히 겁주기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감독을 강화해서 불법적으로 부동산으로 뭐 이익을 얻도록 뭐 이익을 얻거나 뭐 증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실제로 공급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이거는 뭐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대출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그 효과로 그 규제 효과로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세제를 규제하고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을 규제하고 정비사업도 규제하고 기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40% 주담대 LTV를 제한한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억, 25억 뭐 기준에 따라서 이제 6억, 4억, 2억 이렇게 주담대 LTV가 제한이 될 거고요.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1억을 신규로 신용대출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신용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주택 구입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라기보다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전부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이제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로부터 이제 1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걸 만약에 이제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거죠. 근데 조정지역 내에서 뭐 2주택자에 대해서 8%였는데 이제 원래 신규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2주택에는 중과세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3주택 때 비조정 지역이었으면 이제
조정지역 2주택자와 똑같이 8%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서울이랑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이 조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모든 주택자들이 전부 다 취득세가 8%가 되는 거고, 3주택자는 12%가 되는 겁니다. 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뭐 8.4%, 12점 몇 프로 되겠죠. 12.56%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뭐 취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이제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취득 시점에 조정 지역이었으면 2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생기는 거고, 양도 시점에 이제 조정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택수 산정이 이제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은 그 조정 지역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2026년 5월 9일까지는 배제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기한이 이제 끝나버린다고 하면 조정지역에서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를 받아서 이제 뭐 최대 70%, 뭐 8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을 하겠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이제 입주하고 나서 3년 동안 못 팔게 하겠다는 거죠. 지방은 1년간 못 팔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청약 규제 이 부분은 뭐 재당첨 제한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10월 15일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인 모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모든 입주권이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양도든 증여든 둘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는 뭐 1주택으로 제한하겠다. 1+1까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규제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이것도 뭐 뒤에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담대 LTV를 무주택은 40%, 유주택은 0%, 유주택자에게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15억, 25억 한도,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6억, 4억, 2억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세대출은 1주택자는 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만 전세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80%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용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 초과 이제 신규 신용대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1년 안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하겠다. 이런 것도 규제지역 효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가 되는 거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이제부터 그 취득일 기준으로 25년 10월 15일 이후에는 모두 실거주 2년을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는 뭐 수도권 3년, 지방 1년,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들어가신 이후에는 3년 동안 팔 수가 없다. 지방은 1년 동안 팔 수가 없다. 그리고 청약은 재당첨 제한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랑 뭐 특이과열 지구가 이제 그 동일해져 버렸으니까 이제 10년이 된 거죠. 이제 규제 지역을 묶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됐다. 뭐 청약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 비율을 차등하겠다. 이렇게 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한다 라고 합니다. 1+1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이제 10월 20일 이후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아예 제한됩니다. 양도든 증여든 둘 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랑 입주 계획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자금 조달을 뭐 은행 아니면 증권 뭐 어디서 뭐를 팔아서 아니면 전세 대금 어디서 가져와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증빙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뭐 세무조사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주요 일정 및 적용 시기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는 어제부로 발효가 됐고요.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됐고 이제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분양권 소유자 1회 전매 허용 제외하고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됐다. 분양권으로 입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이랑 세제는 전부 다 어제부로 즉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10월 20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20일 전에 계약 체결 전에는 이제 허가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제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수인 상황이 되고 실거주 의무도 당연히 부과가 되고요. 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소유 갭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월 20일 이전 계약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 이후에는 전부 다 청약 규제는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권 주담대나 위험 가중치 20% 상향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26년 4월부터 하려고 했다가 이제 1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조기 시행이 됐습니다. 질의응답을 좀 보면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규제지역 내 전매 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10월 15일이죠.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수도권 3년, 지방 1년 이내에는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일 당시에 분양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나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서 전매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청약 당첨과 분양권이 아닌 그런 분들은 전매가 3년 동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입주하고 나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 적용 대상 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에 지정 공고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느냐 도시정비법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그리고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에 조합 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 처분 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관처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이제 매매 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사실 이거는 뭐 팔 수 없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판다. 관처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관처 전이면은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 인기가 좀 더 높아지겠네요. 재건축을 아예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1+1은 예외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주택을 전부 다 이제 공급받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한 개만 제한된다. 근데 이제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한 개의 주택이 평수가 크거나 이제 권리가액이 높아서 분양가액을 뭐 크게 이제 초과해서 한 개 더 받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이제 허락을 해주겠다. 하지만
이전 고시 후에 3년간 전매 제한은 적용하겠다. 3년간은 팔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의무는 10월 20일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갭투자나 전세를 끼고 매매나 증여를 하실 분들은 빨리 3일 남았습니다. 16, 17, 18, 19 오늘 빼고 3일 남았습니다. 20일 전에 빠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제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일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제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갭투자나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향후 대책은 이제 결국에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증여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저한테 전화하셔서 지금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설립인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설립인가 된 입주권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증여나 양도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감정평가에도 지금 사실 목요일이라서 금요일까지 감정평가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무리인 감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은 그래도 한번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빠르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몇 년이나 이런 지금 정책이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 내에 이제 상속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전화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20일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가양도 증여 이런 것들도 허가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허가를 한번 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주권 들고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 없이 최대한 문제없게 입주권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이제 재개발 입주권이겠죠. 재개발 입주권은 지금 추가적인 대책이 또 나오기 전에 한 단계 더 이제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증여나 저가양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나 그 정부의 대책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규 주택 매수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양도를 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냐면은 팔고 나서 대출 없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니까요. 근데 팔고 나서 이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어딘가로 갈 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2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팔겠다 지금 해놓고 지금 이제 신규 주택을 매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 정책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과 세금 관련해서 더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절세나라 김경록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